여도은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탄핵 관련한 내용이 가결이 되면서 일단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하나 해소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앞으로가 산 넘어 산인지 이대로 이제 다시 한번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대두되지 않고 안정화를 되찾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죠. 어쨌든 주말 사이 이슈를 과연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여부가 관건이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여의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정치 테마주로 들끓었던 국내 주식시장, 과연 주말 탄핵 가결 이후로는 이번 주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정태주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성함 중에 정자, 태자, 주자 쓰시는 분이 계실 것 같기도 한데 본인의 이름이 참 자주 불렸다라는 생각을 하실 테죠. 계엄 사태로 무려 주가가 490% 폭등한 기업도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절대 뭐 관련한 언급에 이런 주가를 상승을 보장하거나 뭐 그렇다라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항상 정태주는 위험하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하면서 정치인 연관 이유를 보면은요. 오리엔트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가 청소년 시절 이 계열사에서 근무했다라는 이유로 주가가 490%나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타코 같은 경우에도 기본주택 정책 관련한 수혜주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무려 240%나 급등을 했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관련주다라고 하면서 이 종목들이 오른 것을 비하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사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화천기계라는 기업이 뭐 거론이 되곤 하는데 화천기계 쪽에서는 저희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자릿씩 주가가 오르곤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해서도 진양화학이라는 기업이 양준영 진양화학 회장이 오 시장과 고려대학교 동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회사 대표 중에서 고려대 동문이면 다 오르게 되는 걸까요? 어쨌든 내용을 보면 이게 오를 만한 이유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무려 490%나 급등한 기업도 있습니다. 이러고 나서 사실 오늘도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정치 테마주는 이 급등을 한 만큼 급락도 워낙에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겠죠. 오늘 장에서는 과연 또 어떤 기업들의 주가가 들썩이게 될지도 관건이 될 테고요. 시장은 이제 환율로 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 완화로 일부 되돌림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러나 글로벌 달러 강세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라는 의견 그리고 반대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취임하고 나서는 결국에는 약세 기조로 어느 구간은 좀 놓일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 이후에 달러원 환율 추이를 보면요. 파면이 결정되고 나서 달러원은 단기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이제 기각이 되고 나서는 환율이 다시 한번 안정화, 어쨌든 어떤 결론이 내려지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난 다음에 달러 환율은 다시 한번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1,400원대 근방이었던 달러 환율은 계엄 선포 이후에 1,430원대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장중에는 뭐 더 올랐었죠. 연말까지는 지금 달러 환율이 1,400원에서 1,430원 정도의 밴드 내에서 등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미국의 예외주의의 지속 그리고 트럼프 집권 등이 달러 강세 요인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에 따른 원화 약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슈를 제외하고도 달러를 강세로 촉발시킬 만한 요인들은 있다라는 거죠. 내년 상반기까지 1,400원대 유지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과 또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에 관해서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인데요. 최근 항공주나 그리고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달러 원 강세의 피해주다라고 꼽히는 기업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항공주도 관련한 모든 재산이나 그런 뭐 부채 같은 경우에는 달러로 집계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담이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의 방향성은 아무래도 좀 박색과원 움직임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시장의 방향성에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 시구절이 하나 있죠. 이게 시구절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비관론자는 명예를 얻고 긍정론자는 부를 얻는다. 여러분은 비관론자십니까? 아니면은 긍정론자십니까? 저는 긍정론자긴 한데
쫄보, 마음이 간이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불을 쉽게 얻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8일간의 시장의 변동성은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죠. 정말 지난주 급락 한번 나왔을 때 월요일장이었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급락이었기 때문에 그때 담으신 분들은 승자,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분들은 그 화수목금의 시장의 상승을 보면서 그때가 저점이었구나, 기회였구나 하면서 아쉬운 생각 드셨을 겁니다. 외국인의 매도도 다행히도 그 강도가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죠. 외국인은 사실 시장 전체를 팔긴 했지만 집중적으로 판 건 삼성전자였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9월에 7조 9천억 원 좀 빠져나간 것에 이어서 10월에는 4조 원대, 11월에도 4조 원대, 12월에는 현재 구간 9천억 정도 매도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는 9월 달 8조 6천억 원을 판 데 이어서 12월 현재 기준으로는 훅 줄어든 1조 원 규모로 현재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도 이제 거의 팔 만큼은 다 팔지 않았나 쪽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로 먹고 사는 기업들이 많죠. 2025년 이익 전망치가 아쉽게도 수출 기업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은 이러한 악재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다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리하게 비교를 해봐도 정말 수익률이 가장 최악입니다. 글로벌 주요 증시의 YDT 올해 수익률을 보면요. 나스닥 미국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TSMC가 있는 대만, 그다음이 S&P 500이고요. 중국보다 더 안 좋은 게 바로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이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계속 제가 저 비슷한 차트를 보여드렸어요. 개헌 관련 이슈 있기 전에도.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개헌 관련 이슈가 또 터지면서 지수는 추가적인 하락을 보였고요. 저렇게까지나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다 선반영됐기 때문에 모든 악재가 다 선반영이 돼서 오를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뭔가 냄새를 맡았나 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외국인들이 팔 때 개인이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은 ETF에 있었는데요. 레버리지에 무려 베팅을 했습니다. 개헌 이후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V자 반등을 기록을 했죠. 그런데 12월 4일부터 13일 동안에 개인의 순매수한 종목들을 보니까 레버리지 지수가 1% 상승하면 또 2%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ETF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레버리지 ETF, 그러니까 지수의 상승에 베팅을 거는 수급들이 엄청나게 유입이 됐다는 겁니다. 이번 주말에도 탄핵 안의 가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들은 판단을 했겠죠. 그러면서 지수 상승에 베팅을 했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4일부터 13일 동안 8거래인가 지수 관련 ETF로 뭉칫돈이 유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의 시나리오를 보면요. 경기 침체에 진입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코스피가 고점 대비해서 한 25% 내외의 하락이면 그 정도가 저점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지금이 올해 코스피 고점 대비해서 한 19% 정도 하락을 한 구간이라고 합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23%대 급락을 했죠. 당시에는 차이나 쇼크와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한 탄핵 소추가 있었습니다. 2011년에도 급락을 했을 때 25%까지 빠졌는데요. 당시에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유로존 사태까지 함께 불거졌죠. 2018년은 26%대 하락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코로나도 함께 집계가 될 수 있겠죠.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국내 증시 그리고 악재는 모두 선반영이 됐다라는 국내 증시 이제 정말 오를 일만 남았을까요? 그렇다면 그 오를 상황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섹터는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잠시 후 이어지는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도은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에서는 관련한 시장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